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죠? 온, 예, 충북의 보은 지역이에요. 보은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예요? 780에서 770에서 779. 네네, 770번에서부터 779번 10개의 장소가 바로 보은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끝에까지 다 이제 다룬 그런 상태로 와 있고, 마지막 778번, 779번, 여기만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매일 한 개씩 일일 1포스팅이라고 해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에는 제가 이제 그냥 가볍게 좀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 그쪽을 이제 포스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780번 그쪽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올려진 거 보면은 여기 펀파크 여기가 몇 번이냐면, 775,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보은 펀파크는 몇 번일까요? 775, 775번이에요. 75. 펀파크는 어, 말 그대로 여기 지금 펀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펀이라는 게 뭐죠? 즐겁다.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사하는, 그런 말하자면 놀이동산 같은 그런 놀이공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그 충북 옥천에 그 뭐야 보은에 있었던 그런, 옥천이 아니고 보은에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처음 개장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사고가 좀 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용을 좀 보면, 예, 이렇게 홈파크에 보면은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미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예, 안타까운 건 2012년 4월에 세계 최초 에코아트, 그러니까 뭐 에코니까 굉장히 환경을 살린 그런 아트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개장을 했는데, 예, 2015년에, 그러니까 한 3년 뒤네요. 펀파크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갖고 그때 아이가 하나 여기서 죽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사고 때문에 이제 거기 이 개장 못하고 이제 전면 시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기간이 오래되면서 어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이제 안전시설을 잘 갖춰서 하면은 다시 개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이거 만들 때 돈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하느니 이제 다시 저기 해야 되겠다 해서 휴면 공원, 그러니까 쉬고 있는 그런 그 공원 콘텐츠 사업으로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이제 2019년까지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19년에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다시 이제 우리 일상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기는 아직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펀파크 여기 이렇게 블로그에다 포스팅 하려고 지금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보문군청에다가 전화 이렇게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통화가 됐는데 아, 그 현재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낸가 그 기사를 보니까 2023년에 개장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서 혹시나 할라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금년에 재개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아트가, 이 펀파크가 굉장히 어떤 그 버려진 거,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라 하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도 그냥 이런 그 이게 쓰리냐 뭐 바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정크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코 아트라고도 하게 하는 그런 그 공원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좀 어두운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번호를, 이 장소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첼로, 첼로라는 악기를 지금 첼로. 연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그렇고, 이 사람들 그렇고 다 뭐예요? 간호사,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 환자들. 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실제 뭐 놀러 오진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니까, 어,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를 또 막고 하느라고 한쪽에서는 진료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소에서 이제 사람들 진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치료할 쪽에 그 음악을 좀 들려줘 갖고 치료를 하는 거죠. 음악도 우리가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미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상하라고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그 챗GPT한테다가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그려줘 갖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은 펀파크는 몇 번이라고요? 775번. 75번, 775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775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776번이에요. 자, 776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 76이죠, 76. 그러니까 76을 우리가 발음을 조금 다른 걸로 한다면은 가까운 그런 발음이 뭐가 있을까요? 출력. 출력. 뭐 이런 거. 체육이라든지 철력. 철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체육은 다 알 테고 철력도 아실 거예요. 철력이 어떤 거죠? 고기 잡는 거요. 잡아가지고 밀가에 가서 뜯어먹는 거 고기. 네, 아니에요? 여름철에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놀이를 철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들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많이 이루어졌던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냇가에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물고기 같은 걸 잡는 그런 여름철에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훈에서 이 천력과 또 뭐 체육관 이런 거와 관계돼서 하신 그런 장소가 어디냐? 여기 지금 처음에 나왔는데 보훈 공설운동장이라고 있어요. 하고 보니까 공설운동장은 여기 지금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경기장 그림을 이렇게 위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거 뭐라고 썼나? 보훈 스포츠파크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아마 야구장인 것 같고, 여기가 메인 스타디움인가?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하는데, 보은 공설운동장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여자 축구가 있는 아, 예, 여자 축구가 여기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자 축구 그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776번이라고 했어요. 이곳이 자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에서 여기 보면 대전 충남 지역 체육관 선수들이 전력을 간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충남대학교, 예, 예, 충남대학교예요. 충남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이 설력을 갔어요. 실제로 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실제로 뭐 갔을지 안 갔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번호에 대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서는 이렇게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777번이에요. 자, 7이 3개나 겹쳤네요. 777번. 네. 자, 여기 솔향공원이라고 있어요. 솔향 하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소나무 홍보 전시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이 굉장히 그 소나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소나무 향기가 공원 전체에 이렇게 퍼진 그런 그 곳이라고 해요. 여기 소량공원에 누가 온 거예요? 변호와 증거, 네, 맞아요. 견우하고 직녀가 7월 칠성날 이제
여기 보은에서는 딴 데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소량공원에. 소량공원에 와서 뭐를 탔을까요? 하이바이크. 예, 스카이바이크라는 걸 탄 거예요. 스카이바이크가 우리 대전 충남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에 있었죠? 대천. 대천 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원도에 가면 탄광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석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뭐야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였지만 그것이 이제 거의 고갈되고 또 다른 에너지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탄광이 거의 그 위세를 잃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폐광된 그런 그 탕방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폐광된 것을 그냥 여기 하지 않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변화를 줬죠. 그때 저기 나온 그 말이 뭘까요? 폐광된 그 철도를 갖다가 관광자원으로 바꾼 게 여기 지금 스카이바이크랑 좀 비슷한데 레일바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일바이크. 예, 예. 그래서 강원도 철길, 원주에도 있고. 예, 그 철도길을 우리가 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철길에다가 이게 그 뭐야 차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 어찌 보면은 그 장난감 차 같은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레일 위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막 발을 굴려가지고 갈 수 있게 한 것도 있고, 거의 아마 수동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치 이렇게 구경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그 시설들을 우리가 레일바이크라고 하는데 이 레일바이크는 이제 주로 그런 탄광촌에서 많이 있지만 바닷가라든지 또 이렇게 좀 별도의 장소에다가 이렇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대천의 해수욕장에는 그 스카이바이크라고 해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위에 조금 교각을 높이 세워갖고 그 위로 이제 그, 뭐야, 그 차가, 관람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이제 스카이바이크예요. 그래서 스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늘을 뜻하니까 바닷가에다 이렇게 조금 교각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기 소양공원에도 그런 그 스카이바이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누가 온 거예요? 변호와 진녀가 여기 7월 7일 날 만나갖고 둘이 이제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둘리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기공 둘리는 우리 뭐 잘 아는 그런 그 저기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그 부근이죠. 그래서 777번이었어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이게 바로 스카이바이크예요. 이게 지금 다리 교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그 관람을 하는 거죠. 레일바이크는 이 철도길이 땅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레일바이크고, 이런 모양이 바로 스카이바이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분리공원이라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형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관람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곤충으로 체험 같은 거를 이 속에서 많이 하나 봐요. 성장 자연 속에서.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소량공원, 또 스카이바이크, 또 분리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한 이 장소들이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77번. 예, 777번이에요. 자, 그럼 777번인데,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이 77번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업 카리용. 예, 타워 카리용이라고 하는, 타워 카리용은 그 타워라는 게 그 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카리용은 그 종악기의 하나예요. 뭐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은 뭐 차인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그 종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그 악기인데, 이 대전에 그 해천대학이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동네로는 거기가 정림동인가? 아마 해당이 될 텐데, 그 네, 해천대가 이제 대전과학기술대학 뭐 이렇게 이름을 좀 개명한 것 같던데 그 대전과학기술대학 보면은 그 캠퍼스 중앙에 커다란 그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게 그 전에 그 대전일보인가 거기 기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 잠시 지금 다른 소리가 있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터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렇게 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음악을 우리가 이제 카리용이라고 하거든요. 카리용. 네, 외국에서는 주로 그 뭐랄까 저지대 국가 그런 나라에서 많이 채택을 했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캠퍼스에서 대학의 그 캠퍼스의 가장 심장부라 할까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카리용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그 대전 충남에서는 바로 7월 7석 날 그 견훤하고 증여가 바로 타워 카리용에 가서 실제로 뭐 거기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종을 친 거예요. 타워 카리용에서. 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였을까요? 증권거래, 강남에서? 증권거래소. 예,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어, 그 견훤하고 증여가 정말 증권시장에 간 거예요. 이제 증권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루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77번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78번이에요. 자, 여기는 선병국 가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선병국 가옥은 우리나라 그 한옥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시설인데요. 우리나라 한옥하면, 원래 전통 한옥하면 규모가 작고 또 이렇게 높이도 낮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병국 가옥은 그런 점에서 조금 달라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기 집을 지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뭐랄까 경복궁이나 이런 그 국가에서 어, 관장했던 그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그 지금 얘기했던 선병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1920년대에 그 있었던 그 가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좀 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손병구 가옥에는 엄청나게 큰 칠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칠팔이라는 게, 이제 발음을 해보면 칠팔인데, 거기다가, 팔에 그, 니을을 빼고 니은을 붙이면 칠판이 되죠, 칠판. 또, 칠팔 하면 우리가 7788, 칙칙폭폭 뭐 이런 것도 또 같이 연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칠팔에 대해서 해시태그는 칠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차,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차를 갖다 다 뭐 연상을 해가지고 예전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더 아래 세대들이겠죠?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그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은하철도 999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78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기억을 하실 때. 그래서 기차하고도 그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병구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그 대저택인데,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그 젊은이들한테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방이 많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99칸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문을 가르치려고 보다 보니까 칠판을 이제 걸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방마다 칠판이 걸려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기 그 장소 기억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병국 가옥은 몇 번이라고요? 778번. 예, 칠판이 막 각 각마다 걸려 있어요. 칠판. 칠판을 갖다가 숫자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몇 번이에요? 78번이죠. 78번. 예. 자, 우리 그 대전 충남에서는 어디에 그렇게 칠판이 있었던 거예요? 대전 뿌리공원. 예, 대전에 뿌리공원이 있죠. 음, 뿌리공원에 가면은 뭐 그 우리나라 성씨들이 그런 그 딱 밑에들 또 그 뭐야 수호신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들 12지신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뿌리공원 내에. 그래서 실제 뿌리공원에 이제 그런 칠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성씨에 대한 것들이 쭉 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칠판에. 음. 근데 뿌리공원엔 실제로 커다란 칠판보다는 실제 각 그 성씨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 충남에서는 78번이 이제 뿌리공원이었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였었어요? 양화 선착장. 양화 선착장, 양화 선착장. 네네, 맞아요. 그 한강에, 뭐야, 선착장에,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떠나고 뭐 어디를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서울들은 뭐랄까, 기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성경국 가옥이 칠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관이 있다는 상상을 하니 저절로 성경국 가옥의 이 가옥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778번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억법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장소를 연결하는 훈련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하고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치매. 예, 치매에 안 걸리려고 그러죠. 치매에 걸렸을 때 정말 너무나 그 본인도, 치매에 걸린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나, 어, 간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갈수록 인구가, 인구는 줄어들고, 즉, 아이는 낳지를 않고, 노인은 과거에 있었던 그 노인들이 뭐랄까,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오래 좋아지니까 자꾸 수명은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막 치닫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진짜 나이만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고령화 되면 괜찮지만 이제 고령화 되니까 점차 여러 가지 기관들도 노화되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병들이 생기는데 그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치매인 거죠. 그래서 그 치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또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인 그런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역점 드는 것이 바로 치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가지고 아침에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이런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지금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성장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 청년들, 어떤 시험을 앞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또 이것으로 하게 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78번 했고요. 그 다음에 779번 볼게요. 자, 779번 여기 적어놨습니다. 구경 아름마을이고 일명 장수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신산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그런 자연 생태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계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곳을 더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골 체험이나 축제 같은 걸 있어서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이제 번호로 이제 같이 연상을 해보면 친구나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779예요. 79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친구. 친구, 또 축구, 또 뭐 있어요? 친구 떡볶이. 칠구 떡볶이. 우리 세 개의 해시태그를 갖고 있어요. 친구하고 축구하고 칠구 떡볶이하고 그 세 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한 다음에 친구 음,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네네, 맞아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한 다음에 이제 시장하니까 우리 이제 브랜드로 칠구 떡볶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사서 먹는 거죠. 자, 그런 장소가 여기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뭐 그렇게 칠구 떡볶이까지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 구경 아루마을이라는 곳인데 자, 장수. 구경 아루마을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충북의 알프스로 불리우는 9개의 병풍으로 이루어진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구경산이라고 그래요. 구경산. 9개의 병풍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산천 마을인데 이게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경치 좋은 구경산 산골에서 축구를 했어요. 산골에서 축구한다는 게 좀 오해가 있지만 하여튼 그러고서 마을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이제 우리 축제하면은 뭐 이렇게 먹는 식문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칠구 떡볶이를 사 먹는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이 번호와 장소를 기억을 하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구경마을에 대한 그 한국관광공사에 나온 사진을 제가 갖다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때묻지 않는 그런 참 천혜의 그런 장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메밀꽃인 것 같아요. 메밀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북의 알프스라 불리는 곳, 보은의 구병 아름마을은 구병산 자락에 아늑하게 놓여있는 산골마을, 산촌이다. 그래서 속리산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속리산을 아버지, 뭐 여기 아버지산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속리산은 아비산이라고 하면 구병산은 어미산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개의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산 이름을 구병산이라고 했고, 그 구병산 자락에 있는 그 마을이 바로 구경 아름마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년 내에 깨끗한 공기와 물을 즐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그 주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오염되지 않은 곳에도 있으니까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마을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한때는 그 한국 전쟁 난민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그 전쟁을 피해서 이 속에 여기서 이제 많이 살았지만 이제 자꾸 이제 도회화되면서 공업화되면서 이제 떠났겠죠. 그래서 지금은 10여 가구만 남아가지고 농촌 그런 산촌 체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구병마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쭉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심신산골에 있다 보니까 충북에 이런 곳이 많은데,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종교 박해가 많이 있었죠. 특히 그때 많이 박해를 받았던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 서양에서 들어왔던 그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서 그때 이제 막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자꾸 산골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구병산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멍해목 성지와 작은 성당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그림에 여기 잘 안 보는데 요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 돌로 만들어가지고 놓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제가 그거 그림은 찾아놓고서는 여기 있구나.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숲속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 성지에는 노송이 곳곳이 있는데 이렇게 늙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돌로 된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구병 구병 아름마을. 아름마을이다. 구병 아름마을. 구경 아름마을. 예.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칠구 떡볶이를 사 먹은대요. 우리 서울에서는 어디가 거기죠? 육삼빌딩. 응? 육삼빌딩. 예, 63빌딩이에요. 63빌딩에 놀러 가가지고 63빌딩 앞에 그 한강변에 거기에서 이제 축구를 해요. 친구들이 축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는데, 그 거기에 어떤 건물로 간 거예요? 육삼빌딩. 그거죠. 63빌딩에 실제 칠구 떡볶이를 팔지 모르지만 어쨌든 63빌딩 내에도 시시코너라고 말하기엔 좀 뭐한 대형 그런 그 레스토랑, 아주 고품격 레스토랑들이 있겠죠. 예,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63빌딩이 바로 79번이에요. 서울에 70번대는 구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영동포구. 영등포구에 해당이 되죠. 음성. 영등포구. 70번에서부터 79번까지 해서 마지막 79번이 바로 영등포구에 있는 그런 그 63빌딩이었어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79번이 어디예요? 예전에 예, 대전역 은행동, 그 은흥정이 거리가 바로 그 79번에 해당이 돼요. 대전 충남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봤네요. 자, 오늘 좀 더 보강한 것이 78번하고 79번이었어요. 78번이 어디였었죠? 778번이 예, 선병구 가옥이라는 곳이었었죠.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선병구, 선씨라는 그 성이 좀 희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선자가 또 이렇게 막 선을 베풀고 착하고 막 그런 것들, 또한 상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 선병구 가옥 말고도, 뭐랄까, 여기 보니까 선병구 가옥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픔을 몰랐다고 할 만큼 선을 베푼 따뜻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년에 쭉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당 고택이라고 하는데 그 우당이라는 게 그 선병국이라는 분이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재생시키면 또 내용 나올 텐데요. 그렇게 소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려니까 뭐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뭐, 밥이 많이 각 방마다 뭐가 있었겠어요? 칠판. 네,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병국가고 몇 번이라고요? 778번. 778번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건물로 우리가 선을 즐거움으로 살던 99칸짜리 그런 그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도 이제 굉장히 그 현대식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한옥을 보게 돼요. 여기 돌로 이렇게 기단을 쌓아가지고 마치 궁궐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70번 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로그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틈나시는 대로 제 블로그를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